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주입니다. 순진한 우리 애국 국민들은 지금 통곡을 하고 있고요.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풍이 일어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원위치 되고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명예회복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실 때 단초가 세월호였습니다. 자, 세월호로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월호로 이득을 얻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셨고 이 민주당 문재인이가 이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이라고 볼 때 결국 세월호의 범인은 문재인이 더 가깝죠. 자, 여기서 다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득을 얻은 자가 누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고 구속이 되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은 자가 누굽니까? 정진석이는 좌파 언론과 민주당이 지금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이는 국민의힘을 다시 장악했고 이제 배신자 세력들이죠. 권영세는 내각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보수청 지지청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강훈이는 어떻습니까? 태극기 부대를 이끌면서 태극기 세력들 모두 자기 세력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정강훈은 집에서 따뜻하게 자면서 우리 애국 국민들만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가서 그 추운데 덜덜덜덜 떨게 하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을 추운데 떨게 고생한 정강훈이는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서 이득을 얻은 자는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손해본 자가 누굽니까? 잘 보세요.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안타깝게도 구속이 되었고요.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엄령으로 해서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이잖아요. 자, 결국 계엄령을 일으키게 한 자가 누굽니까? 정진석이죠. 그러나 저들은 모든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풍이 불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마치 명태균과 강혜경이 싸우는 것처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압박했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상태 실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각제 음모죠. 김무성과 박지원과 정진석이 내각제 세력들의 음모는 결국 한동훈이가 막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진석의 제2계엄령은 실패했다. 정진석의 제2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걸 막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탄핵시켜서 이것을 막았던 겁니다. 정진석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2계엄령을 일으켜서 제2계엄령이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직무정지시키고 탄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김무성, 정진석, 박지원의 음모였죠. 윤석열 대통령을 제2계엄령을 일으키게 해서 제2계엄령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한동훈이가 막았단 말입니다. 제2계엄령만 일으켰으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다면서 얘네들은 내각제를 실시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헌을 한다면서 내각제 개헌은 지금 얘네들이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어때요? 내각제 개헌을 하자면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통령제 폐해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은 그것은 사형이잖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명예회복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내각제로 가자는 그 설득력이 되지 않습니까? 내각제는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자면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아주 충격적으로 줘야만이
내각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김무성, 정진석, 박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는 내각제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를 성립하게 해서, 내란죄를 성립하게 하려면은 제2계엄령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게 해야만이 내각제를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넣기 위해서 제2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동훈이가 알고 제2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켰던 것이고 탄핵을 시켜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신건강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자, 결국 지난 3월부터 계속 정진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유튜버들, 공병호 유튜버들, 이런 애들이 계속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만 계속 포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정진석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코올성 땡땡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좌파 세력들은. 그것을 이준석과 김무성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약속 대례를 대치했다고 보면 돼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초기에 약속 대련을 해서 이 배신자 세력들 자리에 한동훈을 딱 갖다 놓음으로 해서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진석이가 비서실장 되면서 그것을 대치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지금 배신자 세력들이 친윤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대치기, 정당화시키기 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을 했단 말입니다. 왜? 폭탄주를 20장씩 드신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건강 상태가 그것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 것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하는 대로 믿고 어때요? 계엄령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이는 제2계엄령까지 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내란죄를 성립하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내각제로 개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노렸는데 한동훈이는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것을 막고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각제 업무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탄핵소추 안에서 뺐는 거 아닙니까? 결국 범인은,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 모두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손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갔고 한동훈이는 쫓겨났습니다. 결국 이 자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다 장악했고 정강훈을 통해서 우리 태극기 부대들도 김무성을 지지하도록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정강훈이는 일루 땡땡땡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인은 사건 후에 이득을 취한 자가 범인입니다. 세월호의 이득을 취한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에요. 문재인 민주당 배신 호남 세력들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께 오늘 안타깝게도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증거인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영장이 발부되죠. 왜? 그 좌파 속을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도 영장을 발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뭔지를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의심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얘네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여기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화기를 바꿨다는 거야. 그 전화기 바꾼 이유가 뭡니까? 명태균과 이 강혜경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외부와 단절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꾸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이 뭡니까? 전화기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미리 모든 것을 치밀하게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계엄령 일으키게 하고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 아닙니까? 결국 정진석이가 제2의 계엄령을 일으키는 거, 요걸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았어요? 한동훈이가 막았단 말입니다. 자, 결국은 이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계엄령을 일으켜서 내란죄가 성립하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이 내각제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각제는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개헌을 하자면은. 그렇게 하자면은 이 대통령제가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제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충격적인 요법을 줘야만이 우리 우파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2계엄령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한동훈이가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내란죄 성립을 실패하고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지금 이 소동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자들은 결국 한동훈을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만은 이거 다 어때요? 역풍이라고, 역풍.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명예를 찾으려면은 무조건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이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악법도 법입니다. 법으로 이것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천재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법의 천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 불법적인 것이 많거든요. 지금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아무 권한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몰아갔거든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편법을 썼단 말입니다. 편법을. 그 편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의 천재가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이게 휘어잡아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도 힘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다 몸소 겪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동훈 법의 천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지금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어때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개헌을 하더라도 내각제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개헌을 하는데도 개헌을 하려고 듭니다만은 지금 어정쩡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각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재명이는 허수아비에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어때요?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결국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이득을 취한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죠. 결국 민주당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민주당이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자가 누굽니까? 결국 이 배신자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다 장악했고 태극기 부대를 정강훈이가 다 장악했고 결국 감옥에 간 사람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간 것이고요. 한동훈이는 권성동한테 쫓겨나서 지금 어때요? 외부에 있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을 권성동 이 배신 세력들이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은 계속 그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은 저들한테 속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득을 취한 자는 비서실장 정진석,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대구시장 이 배신 세력 보수 정치에서 한동훈이가 1등을 달리다가 결국 홍준표한테 내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들이 이득을 취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석과 권성동과 홍준표, 김부성 이 배신 세력들이 다 한편이라는 것이고 최상목도 한편인 것이고 권영세도 다 한편들 아닙니까? 내각제 세력들 아닙니까? 결국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야 돼요. 한덕수 총리야말로 믿을 수 있는 보수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조차도 모두 속이고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를 속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최측근이 탄핵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최측근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건강 체크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무도 없어요. 홍준표를 만났다 그러죠. 홍준표 만나서 뭐 초청장 주고 했다는데 그거 다 그냥 배신 세력을 떠보는 겁니다. 트럼프 측근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떠보는 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건강상태 체크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고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거 모든 것을 꾸몄을 텐데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인지 그거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득을 얻은 자들 모두 받겠죠. 지금 국민의힘을 다 장악한 자들. 자, 권성동이 만나봤겠죠. 왜? 여당 대표니까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동훈을 쫓아내고 얘가 국민의힘을 장악했는지. 결국 트럼프 접근은 어때요?
범인의 얼굴을 확인한 겁니다. 홍준표도 역시 만나서 초청장은 줬겠지요. 그러나 홍준표는 그것을 가지고 뭐 자기가 트럼프를 만나서 외교를 논하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트럼프 측근은 얘네들이 범인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강훈이 무슨 초청장 받아요? 내가 볼 때는 정강훈이는 그냥 22만 명 중에 그 초청장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티켓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쇼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정관이는 거기 가서 그냥 사진만 하나 찍고 와서 누구 만났다고 또 거짓말 뻥뻥 치면서 정강훈이는 인류 땡땡 세력이라서 어때요? 심판받는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을지 몰라도 맨 뒷줄에 가서 그냥 서 있다 오는 것이고요. 정강훈이도 맨 뒷줄에 티켓 사서 갔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 명도 초청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거기 참석하는 겁니다. 거기 참석해서 뭐 할까요? 그 티켓 사서 가는 거예요. 그냥 22만 명 중에서. 외교통일위원회입니까? 거기서 그냥 통상적으로 가는 사람은 민주당에서나 국민의힘에서나 국민의힘은 아마 친윤이라고 하는 윤상현이가 간다고 하는데 전부 다 얘네들 다 쇼입니다. 가서 뭐 합니까? 물론 이제 미국 공화당 의원 한두 명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왜 이거는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화당 의원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오겠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오직 한 사람만 지금 간절히 만나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믿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 좌파 세력들과 이 좌파 언론들과 좌파 세력들과 김무성 세력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것을 언론을 지금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고 한마디로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니까 그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배신 세력들이 모두 정치 공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은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한동훈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거 이것도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것이 오히려 더 명예롭죠. 그래서 그 명예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그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편법이고 불법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법이고 불법이지만 이것을 다 지켜가면서 그 편법을 합법적, 적법적으로 내세워서 그 편법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천재가 나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되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선거에서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시켜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편법이 많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는 밝혀지기 때문에. 자, 부정선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부정선거가 밝혀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직 계엄령을 정당하게 일으켰느냐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킬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 상태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정부 상태여야 돼요. 사회가 혼란이 되어서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어야만이 계엄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적법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합법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진서희가 그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일으키지 않았죠. 정진석이가 일부러 그 국무회의를 비정상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정진석이가 다 꾸며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일으켜서 그 희생되는 겁니다. 희생되는 대신에 무엇을 밝힙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했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도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트럼프를 통해서 이미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무조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는 밝혀지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월호의 범인들, 그리고 이태원의 범인들, 부정선거의 범인들 모두 한 범인들입니다. 이 세력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늘은 한동훈을 통해서, 그리고 트럼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모두 바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결국 박지원이가 김무성과 손잡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내란죄로 엮어야 돼요. 내란죄를 하려면은 제2계엄령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가 가장 감각이 빠릅니다. 개헌도 지금 시지부지하게 물 건너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과 박지원 그리고 정진석 이 내각제 세력들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게끔 이렇게 해서 대통령제 폐해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내각제로 개헌하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이 한동훈으로 인해서 모두 막혔다. 결국 제2계엄령을 계획했다가 그것을 한동훈이가 막음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벗어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목숨 구한 것이 누굽니까? 한동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저들은 내각제 음모론은 모두 실패한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가장 먼저 시인하고 나섰는 것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이미 한동훈이를 국민의힘에서 내쫓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이미 한동훈한테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이자들이 하려고 했던 내각제 개헌은 이제 실패했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내각제는 물 건너가는 것 같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저들의 모든 죄만 세상에 밝혀내고 이제 국민의힘을 잠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장악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한동훈만 지금 만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이제 내일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고요. 취임 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모레 새벽쯤 되겠네요.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대표와 대한민국 파트너가 되어서 이 배신 세력들을 싹 청소할 것이고요. 트럼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삼배옷을 입는 것은 문재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침묵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손보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기한을 오늘도 기다려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